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경인월 병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살펴보면은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는 양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병화를 태양으로 비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강학상 설명을 위할 때 병화를 태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가장 설명이 용이하고 이해하기도 편하다라고 하는 점.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뭘 하다 열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참고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 음화인 것은 등촉지화라고 하죠. 등촉지화. 그래서 정화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열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촉지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닥불이라고 보는데,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전기불도 있죠. 전기불도 우리가 같이 정화로 보는데, 전기불은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지만 전구만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천화가 매우 조열해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화가 너무 치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간 병화나 정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너무 조열해지죠. 이때는 관성인 수가 있어서 뜨거운 화를 갖다가 조절시켜줘야 되는데, 병화나 정화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화는 좋아하지 않고, 병화도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은 게 무엇이냐. 저 임수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억부의 이론상으로 보면 임수가 병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른 물상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수가 병화를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가 병화의 빛을 보광한다, 반사시켜서 더욱 뜨겁게 해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병화가 싫어하는 점은 식상인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 무광하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회광하기 때문에, 빛을 가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이러한 병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격국은 양화가 양목을 받고 목이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니까 어떤 격? 편인격이 되는 것이다. 단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물론 이제 초춘이라 뭐 한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왕쇠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월은 뭐가 왕하다? 목이 왕한 계절. 목이 포태법상으로 임간지가 돼서 인월과 묘월은 목이 세력을 얻고 있다라고 보면서, 인월을 마차 또 한 가지 화는,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화는 장생처이기 때문에 일간 병화도 세력을 얻죠. 월령에 통근하고 월령의 인성이 나를 생해주니 일간 병화도 왕하고, 그 다음에 인성인 목도 왕하다. 이걸 뭐라 그런다? 모왕자상이다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병화가 태어났으니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었죠. 일간 병화는 왕하면 반드시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단 인월에 수는 약하기 때문에 임수만 떨렁 있어서는 안 되고 금이 있어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졌는데, 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월에 일간 자체가 인에만 통근해도 굉장히 세력을 얻은 것인데, 인목을 하나 더 얻었죠. 그렇다고 정화처럼 목다화식이 된다까지는 논하지 않습니다. 월간 자체가 뭐 인에 통근하면 목도 왕하고 병화도 왕하니까. 하지만 요거는 이 왕한 병화의 기운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인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2가 되는 것이고, 연지의 오화를 보고 연간에 비견인 겁재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국대죠. 이거는 목화가 세력을 너무 크게 얻었다라고 하는 점.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목화가 많아지게 되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신왕무의가 된다. 신왕무의가 되면은 진법무민이라고 해요. 진법무민.
부민, 법이 다음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건 뭐야? 지멋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뿔이 있는 임수든 개수든 필요한데 개수보다는 임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의 편제인 경금이 투출은 아닙니다. 아직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금이 있는데 이거 병화가 굉장히 세려웠죠. 왕화의 경금이 피극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병화 입장에서는 비견이 있어서 경금을 가지고 뭐합니까? 같이 싸운다. 저걸 뭐라 그러죠? 군비쟁제가 되는 구조가 된다. 반드시 이렇게만 봤을 때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감안했을 때는 생시에서는 반드시 관성인 수를 얻는 것이, 물을 얻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 인월생이 되겠고요. 편인격 일지에서 인목을 봐서 인성이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간 병화가 인인의 뿌리로서 모왕자사라고 했습니다. 모왕자세가 아니라 모왕자상이 되겠죠. 모왕자상. 일간노왕하고 목도 왕하다. 그리고 더해서 오화의 뿌리는 병화까지 투출돼서 목화 세력을 얻었죠. 수기가 없으면 굉장히 국세가 뜨겁고 마르고 건조해지고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없으면 이 경금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화가 왕하면 금은 녹아버렸죠. 화왕 금결, 결이 이렇게 된다. 금결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뜨거운 열기에서 소용된다.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용, 그 금이 녹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경금은 의지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 생시에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 국세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관성일 수밖에 없죠. 완전히 뜨거운 거를 언제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요. 목이 이렇게 왕하면 수는 어차피 목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할 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 무토는 보다 병화의 빛을 회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무자시에 비하면 무술시는 더욱더 무시합니다. 이거 인목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인호술 화국으로 볼 수 있겠죠. 인호술 화국, 수기가 한 점 넣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이죠. 이 토는 요게 술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금 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경금이 술중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왕한 금에 녹고요. 왕토에서 매금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주가 너무 편고한 그런 구조라고 보이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는 뭐냐면 기축토예요. 기축시가 되면은, 자, 무술토는 얘는 완전히 술토도 건토, 무토도 건토이지만 기축토는 기토도 습토, 그다음에 축토도 습토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병화의 빛을 약간 회강할 수는 있지만은 뜨거워진 열기를 갖다가 설기순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시보다 무술보다는 차라리 기축시를 얻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으냐? 아닙니다. 만약에 무자, 기축, 을미 또는 무술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이 중엔 그래도 기축시가 낫다는 것이지 이게 완전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축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이라도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자, 금순으로 갈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요거 좌우충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갑신대운데 인신충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해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경인시 인목이 3개다. 인호 화국의 병화 투출, 경금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군비쟁제에다가 저 금은 갖다가 아까 말했던 화왕금용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금이 다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피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은 피부에 해당이 되고요. 대장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지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또 해당이 될까요?
폐대장, 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죠. 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화가 뜨거운 열기에서 경금이 돋게 되면 폐 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묘시와 경희시는 비슷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습토 하나를 얻어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임수를 투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수가 부족한 겁니다. 남자의 경우에 뭐 다른 생시에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생시가 있냐?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는 임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임진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해시. 기토가 투출되든 말았던 간에 일단은 이 사주 원국의 수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해수를 얻어서라도 일회 한복이 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임진시 또는 기해시가 아니면은 이 3주의 뜨거운 절기를 해결할 수 없다. 기축시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단지 수기가 기축 중 계속 잠깐 있는 것에다가 단지 뜨거운 절기를 습토가 그냥 설해주는 개념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신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임진시 또는 기해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